코인 투자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고민 해보셨을 겁니다. 리플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 스텔라루멘? 걔 리플이랑 비슷하다던데 한번 사볼까? 요즘 리플은 말 그대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SEC 소송도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시총도 쭉쭉 오르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스텔라도 비슷한 걸 한다고 하는데 왜 항상 리플의 그림자에만 가려져 있는 느낌일까요? 오늘은 리플 알아보다 궁금해진 스텔라루멘에 대해 파헤쳐보겠습니다. 리플과 스텔라루멘, 이 둘의 관계는 꽤 독특합니다. 서로 경쟁자이면서도 동시에 닮은 꼴이죠. 일단 둘 다 같은 사람, 제드 맥케일럽이 만들었습니다. 리플을 공동 창업했던 그는 다른 창업자들과의 의견 충돌, 그리고 회사의 방향성이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달랐다는 이유로 회사를 떠났고 2년 뒤 자신이 꿈꾸던 이상을 담아 스텔라를 만듭니다. 리플과 스텔라가 공통으로 해결하려는 문제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해외 송금, 왜 이렇게 느리고 비쌀까? 두 프로젝트 모두 블록체인으로 국제 결제 시장을 바꾸자는 철학을 공유합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해외 송금 시장 연 매출 규모는 약 200조 원으로 추정되며 2030년까지는 32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 평균 성장률 8% 이상인 이 시장은 블록체인 기술이 뿌리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분야 중 하나죠. 그래서 두 프로젝트는 공통점도 많습니다. 돈을 더 싸고 빠르게 옮기자, 은행 거치지 않고 글로벌 송금을 쉽게 만들자, 이런 비전을 공유하죠. 하지만 접근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리플은 은행 중심, 기관 대상 B2B 결제망이에요. 리플넷을 통해 거액 송금, 은행 간 결제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파트너십도 대부분 대형은행, 금융기관 중심입니다. 반면 스텔라는 사람 중심, 즉 B2C 중심입니다. 개발도상국, 은행 계좌 없는 사람들,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 포용을 핵심 가치로 내세웁니다. 즉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금융을 지향하죠. 이런 차이점 덕분에 두 코인은 시장에서 겹치면서도 서로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어떨 땐 경쟁하고 어떨 땐 서로 다른 시장을 커버하는 보완제 역할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때문인지 두 코인은 가격도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리플 CTO 데이비드 슈워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XRP와 XLM은 역사적으로 얽혀 있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같은 계열로 분류하고 함께 사고 판다. 이게 가격 상관관계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스텔라가 특히 잘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개인 간 해외 송금, 글로벌 급여 지급, 국제 NGO의 보조금 지급 같은 영역이죠.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펠릭스라는 워츠앱 메신저 기반 송금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스텔라 네트워크 위에서 작동하는데요. 미국에서 돈을 보내면 몇 초 만에 멕시코 페소로 환전되어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듯 간단한 대화창 안에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중남미에서 워츠앱 메신저 보급률은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전송, 환전, 스테이블 코인 결제 처리는 모두 비트소라는 중남미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플랫폼이 맡고 있습니다. 이 역시 스텔라 네트워크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여기에 스텔라는 일상 속 송금을 넘어서 시장 규모만 16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는 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 같은 더 큰 판으로 확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뭘까요? 바로 스텔라의 두 가지 무기입니다. 첫째, 3초에서 5초면 끝나는 송금 속도. 둘째, 0.00001 XLM 수준의 말도 안 되는 수수료.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 기술이 바로 SCP라는 합의 알고리즘입니다. 비트코인처럼 채굴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또 빠르고 전력 소모 적고 수수료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이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저렴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스텔라의 철학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텔라는 지금까지 어떤 성과를 이뤘을까요? 먼저 눈에 띄는 건 국제기구들과의 협업입니다. 2025년 1월 유엔 개발 계획은 스텔라 재단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개발도상국에서 금융포용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텔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실시간 송금, 인도적 지원금 전달, 그리고 국가 단위 현금 지원 프로그램까지 도입하려는 움직임이죠. 이런 흐름은 국제난민기구에서도 이어집니다.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가 없는 난민들에게 스마트폰으로 USDC를 직접 송금하고 그 돈을 현지의 머니그램 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게 만든 구조입니다. 이 시스템은 처음 우크라이나에서 시범 운영됐고 이후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파트너가 바로 머니그램입니다. 머니그램은 세계 175개국에 40만 개가 넘는 지점을 운영하는 글로벌 송금 업체인데요. 2021년부터 스텔라와 협력해 현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거나 반대로 디지털 자산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양방향 송금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실물 자산 토큰화 사업입니다. 스텔라는 기존의 대형 금융기관들과 손잡고 우리에게 익숙한 금 같은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리는 실험을 진행 중인데요. 예를 들어 프랭클린 템플턴은 미국 국채펀드를 토큰화한 벤지, 위즈덤 트리는 실제 금 1온스를 토큰화한 골드, ABN 암로는 항공기 금융채권을 기반으로 한 에이폭 본드를 모두 스텔라 네트워크에서 발행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온도 파이낸스와 USDY 국채담보 토큰 사업, 사토시페이와 소액 결제 협업 등 스텔라는 실물 경제와 디지털 자산을 연결하는 실제 사용 사례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텔라가 진짜 도약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플 동생이라는 이미지입니다. 기술도 좋고 실제 사용처도 많은데도 사람들은 종종 비슷한 거면 그냥 XRP 사지라는 반응을 보이곤 하죠. 늘 리플에 가려있는 리플 동생 같은 이미지를 벗어나야 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화 논란입니다. 텔라는 초기 발행량 1000억 개 중에서 무려 550억 개를 한꺼번에 소각한 적이 있습니다. 물량이 너무 많으니 희소성을 높여 같이 관리하자는 의도였죠. 현재도 재단이 XLM의 유통과 자금 집행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구조에 대한 신뢰 확보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술적 한계도 있습니다. 텔라의 합의 알고리즘인 SCP는 안정성과 정확성은 뛰어나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대기 시간이 생기면 실시간 송금이라는 핵심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2025년 상반기 기준 텔라는 암호화폐 시가총액 약 20조 원, 전체 순위는 15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20조 원이면 카카오의 시가총액에 근접한 수준이죠. 겉보기에는 조용해 보이지만 리플의 동생이라는 이미지 속에서도 꽤나 꾸준하게 성과를 쌓아온 프로젝트입니다. 이미 리플과 스텔라의 차이를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영상을 통해 비슷한 비전을 품은 두 프로젝트가 얼마나 다른 길을 걷고 있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셨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둘이 글로벌 금융 질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지켜보시죠.